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2년 전인 2018년 5월 15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동진역에서 보면 경포 호수까지 걷게 됩니다. 그 전날은 5월 14일 날 밤에 잠은 강릉에서 잤죠. 새벽 일찍 일어났다. 정동진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다. 어제 강릉역 셔틀버스 매표소에 보니 아침 6시 20분 그리고 7시 30분에 셔틀버스가 있다. 채비를 차리고 강릉역에 도착하니 6시 훨씬 이전이다. 그런데 매표소에 아무도 없다. 옆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니 역전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에 가면 정동진 가는 버스가 많다고 그것을 타고 가라고 한다. 가서 확인해보니 6시 10분에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있다. 잠시 후 시내버스가 도착했다. 셔틀버스와 달리 중간중간 정거장마다 정차를 하지만 소요시간은 셔틀버스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40분 정도 달리니 정동진역 앞 버스 정거장에 선다. 정거장 앞에는 식당과 편의점을 겸하는 가게가 있다. 가게에 들어서니 그동안 그토록 먹고 싶었던 라면과 김밥을 판다. 해파른 길을 걸으면서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았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토록 흔한 분식집이 해파란 길에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 김밥과 라면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발견한 횡자다. 정말 맛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빼들고 해파란 길 지도를 폈다. 자세히 보니 오늘 코스는 바다 해자 해파란 길이 아니다. 잘못하면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맬 수 있는 산매자 매파란 길이 되기 딱 십상이다. 우선 정동진역에서 안인 해변까지 9.4km의 코스는 괴방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난코스다. 게다가 날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섭씨 30도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진로를 변경했다. 해파란 길이 아니라 자동차 길인 율곡로를 따라서 걷기로 했다. 7시 30분 정동진역을 출발하여 해안과 평행을 이루며 나이는 율곡로를 따라 걸었다. 그 율곡로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 해변과 수평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산길로 나 있는 자동차 길이다. 1시간쯤 걸었을 때 6.25 남침 사적탑이 나온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을 넘어 기습 공격한 것으로 평생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란다. 그보다 1시간 전인 새벽 3시에 북한 육전대, 우리로 얘기하면 해병대입니다. 북한군 육전대 549 부대 1개 연대가 이곳 정동진역 동명동에 상륙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별로 없다. 하기야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6.25 남침 사적탑을 찾을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니 6.25 중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서 있다. 탑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소년의 형상 뒤에 2개의 벽이 서 있다. 한쪽은 한글로, 다른 한쪽은 영어로 쓰여 있다. 한글로는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영어로는 Freedom is not free. 참 유명한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님이여 승천하소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진헌곡의 제목으로 절절한 시가 음각되어 있다. 강릉이 배출한 걸출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신봉승 선생이 쓴 시다. 아무도 없는 사적지를 쓸쓸한 마음으로 나 혼자 둘러봤다. 사적탑을 지나 율곡로를 따라 조금 더 내려오면 안인해변과 통일공원 함정 정시관이 나온다. 나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것은 1996년 9월 이곳 안인진에 몰래 침투했다가 자초되었던 북한 잠수정이다. 그 당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그때 나는 박철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소속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다 보니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다. 22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충격은 생생하다. 1993년에 촉발되었던 1차 북핵 위기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일단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러나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지원하던 중 인공기 사건이 발생했고 또다시 남북관계는 긴장 상태로 돌변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6년
25명의 승조원이 탄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이 좌초하면서 이들은 내륙으로 들어왔다. 대간첩작전에 나선 우리 특전사 용사가 헬기에서 강습 하강하던 중에 적군의 저격에 직사했던 그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움찔하게 한다. 잠수정 내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었으나 아직 업무시간 전이라 전시관 문을 열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통일공원 안보 전시관으로 발을 옮겼다. 자동차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가니 통일공원 안보 전시관이 나온다. 꽤 널찍한 부지에 자리 잡은 안보 전시관은 을씨년스럽기 조차하다.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직원들도 이미 출근을 했을 텐데 별로 인기척이 없다. 본부 건물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니 동상 하나와 2개의 탑이 서 있다. 앞에서 바라보니 가운데 있는 동상은 권태순 장군 동상이다. 동상에 다가가 읽어보니 강릉태생의 권 장군은 1922년생으로 나의 부친과 동갑이다. 그리고 육사 2기로 군문에 들어서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고 1951년 2월 횡성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우던 중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적혀있다. 오른쪽에 있는 탑은 무공수훈자 공적비고 왼쪽에 있는 탑은 월남전 참전 기념탑이다. 나의 부친도 1950년 12월 월남하여 갑종, 그러니까 단기장교죠. 갑종 10기로 소위로 임관한 뒤 6.25 전쟁에 참전하여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다. 게다가 1965년 전역한 후에는 66년부터 5년간 베트남의 기술자로 파견되어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참전용사다. 그리고 보니 이곳 통일공원 안보 전시관은 나와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해파란 길의 지침대로 걷지 않고 내가 새롭게 길을 만들어 오는 바람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와 나의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잠시 후 안인해변에 도착했다. 해파란 길 지침대로 걸었으면 5시간 걸렸을 길이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걷다 보니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해파란 길 지도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산으로 가는 길이다. 안인해변에서 오독대기 전수관까지 18km, 또 오독대기 전수관에서 솔바람 다리까지 18.4km는 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강릉 시내로 나오는 코스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저녁과 숙소 문제다. 산으로 하염없이 들어갔다가 자칫 호미곶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율곡로를 이용하여 솔바람 다리로 가기로 했다. 안인해변에서 한국남동발전소를 거쳐 하시동 안인사구 생태경관 보존지구를 지나니 메이플비치 CC가 나온다. 골프장이죠. 그 옆을 지나는 길은 역시 따분하다. 잠시 걸으니 풍호마을이 나온다. 풍호마을을 지나니 18전투비행단 교차로가 나온다. 훈련 기간이라 그런지 연신 전투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아마 그 무렵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기간이라 그런지 연신 전투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또 아파치 헬기 6대가 굉음을 내면서 근처 하늘을 선회 비행하고 있다. 18전투비행단 교차로를 지나 조금 더 걸으니 청량 교차로가 나온다. 차량들이 정신없이 질주한다. 강릉 시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입암동이다. 입암동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마침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다. 입암동 아파트 단지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입암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식집을 찾았다. 오므라이스를 시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비행기의 이착륙 소리, 헬리콥터의 선의 비행 소리, 거기에 아마도 활주로에 있는 새를 쫓는지 공포탄 대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밥을 먹는 내가 소화가 다 안 될 지경이다. 문득 조만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하게 된다. 평화의 화두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군시설마저 혹시 혐오시설로 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실제로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군비행장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앞선다. 2시 10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강릉지방 병무청 앞으로 지나서 남대천 뚝길을 따라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날씨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다. 걸으면서도 계속 그늘을 찾게 된다. 하지만 뚝길 옆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걷는 일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정말 수도승과 같은 마음으로 걷는다.
기분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다.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 멀리 솔바람 다리가 보인다. 남대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시원하다. 우선 바다바람이 지친 나그네에게 힘을 준다. 솔바람 다리 옆으로는 아라나비 체험장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아라나비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다. 아라는 바다의 순 우리말이란다. 이곳 아라나비 체험장은 양해변에 높은 탑을 세워놓고 그 양쪽을 와이어로 연결한다. 그 길이가 800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신종 레포츠다. 젊은이들이 때론 혼자 또 때론 연인이 한 쌍이 되어서 연신 화로성을 지르며 바다를 오고 간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또 그 젊음이 부럽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도 미친 척 한번 타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린다. 하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나는 점잖게 솔바람다리로 바다를 보면서 남대천을 건넜다. 솔바람다리를 건너니 바로 강릉항이 나온다. 강릉항 바로 옆이 안목해변이다. 이곳에 강릉 커피 거리가 펼쳐진다. 온통 커피 전문점이고 곳곳에 이곳의 명물이라는 커피빵을 팔고 있다. 화요일 오후인데도 손님들로 문전성시다. 주로 주부들과 데이트하는 젊은 청춘들이다. 안목해변에서 송정해변을 거쳐 강문해변까지 대략 3km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다. 끝도 없는 솔숲길이 펼쳐진다.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 송정 국군 콘도가 중간에 턱하니 버티고 있다. 군인 가족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연신 들고 난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이것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군 관련 시설이라 이렇게 관리와 보존이 잘 됐나? 이거 특혜 아니야? 이거 적폐 아니야? 하는 삐딱한 생각도 든다.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강문 해변에 도착했다. 강문 해변을 지나면 경포 호수를 낀 휴양단지가 나온다. 강문 해변 끝에 솥대다리가 있다. 다리를 건너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엉켜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은근히 부하가 치민다. 속으로 아니 어떤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다리 중간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나는 생각이 든다. 어렵사리 그 근처에 가보니 그게 아니다. 10대가량의 휠체어와 그것을 밀고 있는 보호자들이 솥대다리 중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휠체어에는 아마도 루게리병,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린 이렇게 된 병이 있죠. 휠체어에는 아마도 루게리병이 걸린 것 같은 청소년들이 앉아있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그 어머니들이 틀림없다. 그 어머니들은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고 행인들의 이해를 구한다. 단체 사진을 찍으려는 그곳에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콧날이 시큰해진다. 표지판에는 진또배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불치의 병이 걸린 아들딸에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데리고 나온 것 같다. 이래서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로 드러나는 것이로구나.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이 밀려온다. 솥대다리를 건너니 바로 경포호수 휴양단지다. 예전에 몇 번 와봤던 곳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호텔과 식당들을 지나쳐서 경포호수가 보이는 순환도로에 접어들었다. 허난스러운 기념관까지 3km가량을 경포호수를 끼고 고즈넉한 기분으로 또 걷고 걸었다. 7시경 버스를 타고 강릉 시내로 돌아왔다. 강릉여고 근처에 내려서 어제 봐두었던 막국수집에 들러 저녁을 먹었다. 숙소는 어제 묵었던 V 모텔로 다시 갔다. 그 집 주인이 구경 잘 하셨느냐며 반갑게 맞는다. 하루 2년도 2년이라고 나는 내가 해파란 길을 걷고 있다고 하자 그 주인은 자신의 친척도 얼마 전 국토종주를 마치고 책을 냈다면서 책을 보여준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 주인도 나와 동갑인 58년 개띠다. 커피 한 잔씩 빼어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주인은 연신 존경합니다를 연발한다. 숙박비도 5,000원 깎아주고 침구도 새 것으로 내어준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좋게 표현하면 탄력적으로 코스 운영을 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반칙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드디어는 저녁 숙소에서 이런 특별 대우까지 받는다. 오늘 하루 걸어서 30.6km를 이동했다. 지금까지 520km를 걸었고 627km를 이동해왔다. 해파랑길 770km의 80%, 즉 8분 응선을 넘은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143km다. 스스로 뿌듯함에 젖어 잠자리에 들었다. 5월 15일, 2018년 5월 15일 하루 30km 걷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어머니의 사랑까지 함께 체험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